네, 오늘 아침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 챙겨보는 시간 증권가의 오늘입니다. 오늘은 로엔날파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권사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세 가지 리포트 찾아봅니다. 파라다이스인데요. 2020년 적자 전환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2주간 이제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는데 이를 통해서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지노 한 판 하러 오려면 뭐 15일을 잡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1분기 매출액이 마이너스 11%가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역시나 적자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등 트리거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 아무래도 힘들겠죠. 네, 일단 뭐 아무래도 파라다이스뿐만 아니고 카지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는 굉장히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풀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결국 원인은 코로나19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북미 시장도 그렇고 또 아시아권 전역으로도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이동을 어느 정도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여행객들이 지금 여행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 시티죠. 뭐 인천 공항 근처 옆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에 굉장히 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작년에 굉장히 주가의 상승력이 좋았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만 결국 외국인들, 즉 관광객들이 입국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적은 좋아지기보다는 역시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파라다이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분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관련한 여파, 뭐 당장 다음 주부터 뭐 풀린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죠. 계속해서 지금 유럽도 피크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미국도 여전히 지금 피크로 이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를 포함해서 카지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반등은 역시나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하니 같이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일 뿐 추세가 전환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길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열어봅니다. 셀리버리인데요. 사이토카인 폭풍 잡고 글로벌 파트너링 간다. 긍정적인 제목 달고 나왔습니다. 사이토카인 억제제 임상 개시 연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도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FDA와 함께 호재가 있었고요. 또 SCI급 논문으로 레벨업 준비 중이다.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결과물은 아직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준비할 거다, 뭐 준비한다 그렇죠. 이건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는 결국에 이제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섹터 역시나 이제 제약바이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이 부분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치료제, 백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엮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하면 빼놓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바로 셀트리온 삼형제일 것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블록 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인 만큼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엔 셀리버리도 아직까지 뭐 결과값을 낸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네네. 이러한 기대감 있죠. 기대감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셀리버리가 지금 지목한 사이토카인 억제제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코로나 걸리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에서 이제 면역세포를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면역세포가 과하게 분비가 되면 일어나는 게 또 사이토카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일단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이 환자에게는 굉장히 또 좋지 못한 이러한 것들이 결과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억제제 관련 기대감으로 인해서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여파가 계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제약바이오의 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포인트는 역시나 실적적인 부분이 좀 발목을 네.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한참 잘 나갔을 때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됐던 건 기술력도 기대감도 아닌 결국엔 실적이었기 때문에 셀리버리도 단기적인 변동성은 굉장히 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을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잘 가고 있는 이 셀리버리지만 계속해서 실적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리포트 열어봅니다. 한전 KPS인데요. 가장 유틸리티적인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한전 KPS 하면은 저는 배당 이렇게 바로 그렇죠. 떠오르는데요. 투자 포인트는 양호한 실적과 배당 수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 배당 성향 무려 56%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주가는 연초에 비해서 그렇죠. 20% 넘게 떨어졌더라고요. 한전 KPS 어떠세요? 일단 뭐 KTB에서 이제 한전 KPS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레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네. 저도 이제 투자 포인트 이 양호한 실적과 배당 수익 중에서 배당 수익에는 동의하는 바이예요. 하지만 이제 양호한 실적이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탈원전 정책을 일어나면서 네. 한국전력이라든지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을 쉽게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적이 지금보다 좋아질 가능성, 모멘텀은 조금은 낮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을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 즉 중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메리트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포인트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 기업을 좀 매수하기라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언제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네. 결국 이제 분기 실적이 회복 속도를 내는지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부터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한전 KPS, 한국전력 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 방어주로 우리가 좀 많이 네.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도 많이 지금 못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혹은 배당만을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메리트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조금은 위험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전 KPS였고요.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원픽 골라본다면 뭐가 될까요? 일단 오늘의 가장 큰 변동성을 가질 수 있는 건 역시나 제약바이오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원픽으로는 이제 셀리버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위아래로 뭐 10%, 20%는 쉽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으로 좀 대응한다면 오늘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셀리버리 꼽아주셨네요. 지금까지 증권가의 오늘 챙겨봤습니다.